오늘 7월 5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는 뭐 시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뭐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마감 시황을 여기저기 방송에서 하는 걸 봤는데 뭐 반가운 반등부터 해가지고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반가운 반등인 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하단 지수 하단대 2200에서 2250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밴드인데 여기를 지켜주면은 이 구간, 이 네모난 구간이 레벨업된 구간이었던 겁니다.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박스피 한 5년 6년 이 박스피 정말 장구의 세월 동안 횡보를 하다가 한 번 힘을 썼거든요. 한 번 힘을 썼죠. 이때 반도체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이제 호황을 맞이하면서 한 번 힘을 쓰고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그 당시에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안 빠지고 올라갈 때 타더니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박스권을 반등하는 돌파하는 오버슈팅 나왔던 자리가 레벨업 구간인데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레벨 다운을 했다가 다시 그 위선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사건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박스피를 오랫동안 가져갔다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3300까지 갔다가 2200 라인까지 깨진다. 즉 박스권 상단까지도 털리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레벨업이 아니라 거품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에서 2250 구간이 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 안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오늘 제가 제목을 다시 돌아서 외인의 놀이터라고 썼는데 한국 시장 원래 외국인 놀이터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끌어올려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마인드는 시장에서 형님들이 놀고 계실 때 한 숟가락 퍼먹으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놀이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그런 시절에 주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동학 개미운동이라 해서 개인들이 이제 커진 유동성에 따라서 그리고 또 방향성도 있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간 소통을 통한 합일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방향성과 유동성이 합쳐지면서 개인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통상 이제 개인들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서도 판판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다만 아쉬운 건 그 당시 뭐 존리나 이런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그 당시 회원들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샀죠. 무조건 레버리지 일단 담고 그래야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두 배를 먹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개별주를 풀러 갖고 있으면은 그 종목이 하나 소외돼 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레버리지로 두 배 가는 거 담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별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시장보다 훨씬 더 수익이 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것보다 개별주들이 더 빨리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려올 때 스트레이트로 내려왔으면 익스프레스 탔으면 올라갈 때 익스프레스로 가야 되는데 내려올 때 익스프레스로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건 좀 아쉬운데 어쨌든 간 개인들 쪽으로 좀 수급 흐름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오늘 특히 최근의 흐름들은 완전히 외국인 기관판이 됐어요. 특히 오늘이 이제 볼만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 6조 8천억입니다. 최근 들어서 6조 8천억보다 내려간 게 없는 것 같아요. 역대 최저, 그러니까 요 근래 몇 년간 최저인 것 같아요. 2020년, 2019년 이럴 때는 있네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만큼 많지 않았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뭐 한 4, 5, 5 이랬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터진 이후에 최저 금액이에요. 한 3년 내 최저이라는 얘기죠. 최저 금액인데 주가를 1.8%로 끌어올려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지금 오늘 5조 9천억입니다. 어제 5조 2천억, 그저께 5조 7천억을 찍었지만은 이틀을 빼면은 최저입니다. 그 전날 6조 3천억, 그 전날 5조 9천억, 6월 중순만 해도 7조대, 8조대 이렇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5조 고작 5조 9천억으로 오늘 우리 시장 거의 4%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개인들 지금 거의 다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나가 떨어졌다는 게 매도를 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물론 개인들 반대 매매가 장초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하한가 찍혀있는 종목도 꽤 많았거든요. 반대 매매도 많았지만은 지금 이제 제가 문자를 받잖아요. 문자 오는 거 보면 대부분 처음에 샀다가 20-30% 손실 나요. 그럼 손절하고 딴 거 급등주 타서 메꿔보려고 하다가 또 터지고 또 한 번 이제 손절하고 메꿔보려고 터지고 몇 번 터지다가 마이너스 50% 넘게 찍고, 그러니까 한 번에 승부 보려고 한두 종목에 모아서 들어가요. 근데 그게 또 한 20-30% 터져요. 그러니까 거의 계좌가 한 70% 이상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이제는 존버 모드로 가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 물량이 있는데 유동 물량이 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래량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처럼 끌어올려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작은 거래량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매도 규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작은 매도 수급으로도 작은 매도로도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투기적으로 하는, 이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대표 회사들의 가치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뭡니까? 반대로 대한민국 전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내놓는다는 대책은 담보 비중을 105%까지. 그 얘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외인 기관들 매도 치는 거 니들이 빚져서 막아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개떡같은 일이죠. 공매도 규제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지금처럼 작은 매도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일 때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면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블이 들어갔을 때는 공매도도 분명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도세는 대단히 매도세보다 작은 매매 거래량으로 시장의 주가가 이 정도까지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이제 좀 올라가면 팔고 좀 떨어지면 사고 해야 되냐? 여러분들 손실도 보는데 여기에 세금에다가 수수료까지 더 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확실한 종목들 몇 종목 선정해서 몰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포트폴리오도 종목들을 많이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팔고 사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팔아야지 뭔가를 살 수 있고, 너무 종목을 쪼개서 사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실적 정말 좋은데 주가 때문에 못 간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아까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작은 거래량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롱 포지션 잡으면은 작은 거래량으로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많이 끌어내렸거든요. 사실은 엄청 끌어내렸고 1년 넘게 지금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단 정도를 지켜준다면 여기서 끌어올릴 폭도 많아요. 반대로 따진다면은 끌어올릴 폭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일일이 하지 마시고 시장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해보시는 게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